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일단은 호랑곰님이 오늘 말씀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아직까지는 좀 두려움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호랑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단은 오늘 주제 자체가 조금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은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네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과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맞죠. 네, 근데 이 일을 겪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호랑곰이죠. 우선은 제가 원래 시참 전에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못해서 네. 조금 버벅일 수 있는데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사실 그 자식을 맨 처음에 만난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 자식 이거. 예. 네, 그 자식이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아마 제가 그 집에서 한 버스 타고 40분 조금 넘게 가면은 예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역인데 지금은 네. 조금 잘 안 쓰는 간이역처럼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그 역에서 정차를 하는 그런 역이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역 근처에서 제가 학원을 다녔었어요. 저희 지역은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40분 정도 가서 이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학원을 그날이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일찍 맞춰서 학원을 일찍 갔다가 제 친구 A라는 친구랑 그 학원을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놀고 이제 버스를 타기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돌비라는 그 친구가 그 A라는 친구랑 문자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네. 돌비가 갑자기 저랑 A한테 빨리 돌아오라는 식으로 너네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노래방이었던 것 같은데 노래방이 한 20분 이렇게 남았어요. 저희는 동전 노래방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남아서 우리 20분 뒤에 출발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비가 답장이 없길래 그럼 뭐 어쩌겠어 하고 이제 노래방을 다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 집 가는 버스 정류장이 그 간이역을 지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걸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간이역을 지나가려는 시점에 갑자기 어떤 키 큰 사람이 저희 앞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키가 한 190 정도? 이제 제가 키가 170 정도인데 제가 조금 올려다 볼 정도면 190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조금 큰 분이 아무튼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아는 사람이라기에는 저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처음 이렇게 보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되게 저를 안다는 듯이 고마워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명찰을 하고 있었던 걸 보고 이제 제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그러면서 너네 돌비고 다녀? 하면서 나 돌비남고 다니는데 라고 했는데 돌비남고는 사실 그 간이역 주변에 있는 학교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저희 집 근처라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는 가야 되는 곳이라서 접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모르는데 이 친구는 나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네 하고 지나가서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가 한 20분, 30분 정도 배차였어가지고 한 번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 5분 뒤쯤에 오는 버스가 있어서 저희가 엄청 빨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말 걸고 뒤에서 계속 너는 이름 뭐야? 너 몇 살이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투리를 쓰는 동네인데 그 사람이 조금 서울 말을 썼어요. 근데 약간 지방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약간 신기하다 이런 느낌?
왜냐면 다 엄청 억양 센 친구들만 있는데 갑자기 막 너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2였어요. 그래서 저희 고2예요 하면서 이제 대답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대답해주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저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하니까 한 버스 오기 한 4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데 계속 몇 살이야? 핸드폰 번호 뭐야? 계속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근데 저는 핸드폰이 없었고 A는 그때 당시에 이제 돌비랑 문자를 한다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핸드폰은 카톡이 되는 그런 핸드폰이 아니라 폴더폰이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엔 롤리팝 그런 거였어요. 어허.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니까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막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그 A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핸드폰 없고 그때 당시에 손에 mp3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핸드폰 없어? 그럼 얘 번호라도 줘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 걸고 하니까 저희는 좀 부담스럽고 하다가 근데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니까 그 사람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지 그러고 그날은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고 저는 그 A랑 이제 학원도 같이 다녔으니까 종종 이제 그 친구랑 가잖아요. 근데 네. 매일매일 학원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가면서 한 달 정도는 그 친구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그 자식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 한 달 뒤쯤? 근데 그때도 아마 이런 계절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녁 되면 엄청 쌀쌀한데 낮에는 그렇게 덥진 않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은데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그때 좀 얇은 패딩 같은 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학원 앞에서 저희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고마워 하면서 또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본명도 D가 받침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고마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뒤돌아봤는데 그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이 이제 저희한테 친한 척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얘 뭐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자식이 이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쫓아오는 범위가 저희가 학원 끝나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갈 때까지도 쫓아오고 네. 저희가 학원 끝나고 저희 집에 가는 그 버스를 타는 그 버스도 따라 타고 이런 식으로 저희를 쫓아오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상대가 저인지 A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는 뭔데 시간이 남아도나? 왜냐면 사실 고등학생 그 맘때쯤이면 다 수능 공부 준비하고 한다고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얘가 한량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할 짓 없나?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거의 반년 정도를 그 친구랑 계속 마주쳤어요. 예.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근데 그러고 갑자기 한 2년 정도를 점프를 합니다. 오.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A랑 저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어요. 네. A는 대학교를 이제 서울의 학교에 학교육을 했고 저는 서울로 취직을 했었고 돌비는 고향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엔 A랑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A가 예술 계열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야간에 뭐 약간 야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사실 시간대가 맞는 적이 없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A는 항상 새벽 새고 아침에 들어오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고 이제 A는 사실 돈이 아깝잖아요. 자취방에 계속 돈을 내는데 그래서 그냥 장학금을 받게 돼가지고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자취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서울이긴 한데 어느 곳이라고 확정을 짓기 좀 애매한 게 그 원룸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 원룸 주인분도 조금 따뜻하게 잘 해주셨던 분이라서 그냥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우리 알아보는 곳 중에 좀 원룸 월세 가격이 좀 싼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동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딘지 대충 알 수도 있는데 생각만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서 제가 혼자 자취를 했는데 저는 자취를 할 때 3가지를 좀 유의 깊게 봐요. 그 건물이 조금 깨끗한지, 그리고 벌레가 나오는지, 그리고 원룸 주인분이나 아니면 관리인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지
왜냐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걸 제일 우선으로 받고 치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별로 무섭다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자취를 하게 됐는데 그 자취방이 지금 약 10층 정도 건물일 거예요. 10층 정도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저는 2층인데 약간 1.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1.5층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1.5층에 살았었는데 그쪽에서 제일 끝에 방에 살았고 같은 층에는 총 6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아마 204호였나?에 살았었고 201호, 202호, 203호, 204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그렇게 라운드 쳐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5호, 6호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끄트머리에 살았던 거예요. 이제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도 야근이 되게 잦은 직업인데 제가 하는 일이 좀 야근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9시, 10시 이렇게 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대신에 탄력 근무제처럼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저는 아마 그때 당시에 1, 2시쯤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이제 10시 정도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퇴근을 하고 그때 아마 10시 조금 넘었을 때 이제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저희 집이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리면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골목이 작지 않아요. 차로 치면은 2-3대는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 그리고 가로등도 되게 잘 돼 있었고 그 골목으로 그냥 걸어서 한 2분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편의점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도착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골목을 쭉 따라 들어가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골목을 따라서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딱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마 1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년 전에 패션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펑퍼짐한 옷이 그렇게 유행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상의는 좀 펑퍼짐해도 하의는 무조건 딱 달라붙게 입는다든지 이런 게 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펑퍼짐한 바지에 그리고 그때 초여름쯤이었는데 바람막이 입고 그리고 지금은 유행이지만 그때는 헤드셋이 유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헤드셋을 쓰고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는데 덩치도 좀 있어 보이는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저 사람 되게 덥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갔는데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흡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의 그 옆에서 저희 집 원룸 쪽에서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원룸 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편의점 쪽에서 흡연을 하고 원룸에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때 제가 흡연을 하다가 이제 없는 거예요, 담배가. 그래서 바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걸 사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직원분이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밖에 날씨 덥죠? 하면서 되게 엄청 목소리를 떠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시긴 했는데 키가 저랑 좀 비슷한 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맞다면서 오늘 많이 더워요 하는데 저는 원래 스몰 토크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이긴 해서 그냥 네 오늘 밖에 너무 덥다고 저 원래 반바지 입는 거 안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두리번거리듯이 눈치를 본다 해야 되나? 계속 약간 너무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계속 저를 한 5분 정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손목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딴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있길래 그랬다고. 근데 저를 누군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아세요? 했는데 자기가 205호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그분이 저보다 1살 오빠긴 했는데 친구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퇴근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요. 근데 이제 저는 퇴근하면 그 편의점에 들렸다 집에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 남자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맨날 편의점에 도착하면 그 경찰 공무원 책 그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막 이런저런 자취할 때 여자들이 조금 그래도 그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이런 걸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한계가 뭐였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지 말래요. 왜냐면 들어가서 불을 켜면 만약에 절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불 켜는 순간 아, 저 사람이 저 집에 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뭐 1년 전에 판례에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자기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불 켜던 그런 습관은 좀 내려놓고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밖에서 보이는 쪽이 있고 안 보이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쪽이 화장실이어가지고 화장실 쪽 불만 켜고 그냥 방 안에는 불을 안 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었었고 아니면 항상 불을 켜놓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4일, 5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흡연자긴 한데 절대 방 안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근을 하고 그날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손발 씻잖아요. 그래서 손 씻고 발 씻으려고 샤워 부스 쪽에 이게 살짝 들어갔는데 그 부스 바닥에 배수구에 담배꽁초 재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 말고 그 덩어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초를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에서 담배 핀 기억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역류했나? 물이 역류했나?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밑에 층이고 지하에 있는 게 물이 역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발 씻고 이렇게 하고 일상생활을 좀 살았어요. 그러고 또 한 3, 4일 지났는데 제가 커피를 오후 한 2, 3시 지나서 먹으면 잠을 전혀 못 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커피를 먹는 경우도 없고 그냥 커피를 제 돈 주고 사 먹는 저기 손에 꽂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바닥에 커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하수구에. 그래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래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톡이 좀 막 나왔었을 때니까 제가 아마 단톡에다가 A랑 불비한테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 뭔가 제가 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건 해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거라기에는 그 전에 건 없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원룸 주인분한테 CCTV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원룸 주인분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출근 전에.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CCTV를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층마다 있는 거는 가짜고 그 입구 들어오는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랑 입구 현관문을 비추고 있는 그거 하나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날 올라왔던 사람들을 추리기만 해도 3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다 이용하시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럼 2층 사는 사람들만 엘리베이터를 안 쓰겠네? 그래서 엘베 안에 거랑 그 2개를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 그 편의점 친구도 나왔고 했는데 저희 2층이 총 6호까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8명 올라간 거예요. 근데 원룸이 작았어요. 실평수가 5평도 안 됐어가지고 둘이선 절대 살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관리비를 더 받잖아요. 2명이 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없다고 2층은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총 8명이 올라간 거예요. 저희는 6개 호밖에 없는데 왜 8명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그 CCTV를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예. 그 시간대를 다 이렇게 해놓고 이 시간대 해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이제 편의점 친구 올라오는 거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올라오는 거 저 올라오는 거 찍히고 그리고 2명이 더 찍혔는데 한 분은 약간 우유 배달 같은 거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버스에서 말했던 긴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바람막이 입고 헤드셋 낀 사람이 걸어 올라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2층에 사는 사람이다 치고 이분은 누구예요? 왜냐면 제가 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가지고 이분은 누구 했는데 이 사람 한 달 전쯤에 이사 왔다. 근데 이 사람 3층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지나가서 전 그 이후에도 그 커피랑 그 담배꽁초가 여러 번 저희 집에서 나오고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대로 받았었고 계속 A랑 같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니까 그게 좀 울적하기도 하고 사실 서울 생활이 저랑 좀 잘 안 맞았어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돌비한테 전화 와서 돌비가 고향이 언제 내려올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7월쯤이었어서 나 7월 말에 휴가니까 그 일주일 동안 놀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본가에 내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 딱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니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방이 아무리 작아도 방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인데 발이 그냥 제 발 사이즈랑 비교해도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그 발자국이 딱 화장실 가는 루틴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들어왔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사연에 말하시는 분들 얘기를 예. 들어보면 너무 무서우면 소리도 못 지른다 하잖아요. 어이구,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112 뭐 이런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다 해야 되나? 아무것도 생각 안 들고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예. 나 뭐해? 어떻게? 막 이런 느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 녀석인 거예요. 그 녀석이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예.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으며 이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와. 그래서 이게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한데 그 녀석이 제 뒤통수로 해가지고 머리채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다 멘붕이 오니까 아픈 것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 말투가 나 이 말도 어디서 들어봤지? 뭐지? 했는데 그때 딱 마주쳤을 때 그 녀석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엄청 큰 키에다가 이런 게 되게 약간 나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눈매만 보고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상황에서 머리채 잡히고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저희 집 밖을 나와서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진짜 듣는 사람이 들으면 불 왜 따라가? 미친 거 아니야? 소리 질러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근데 막 저한테 이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물체를 들이민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채 잡고 계단 올라가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순순히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 예.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뭔가 진짜 홀린 것처럼. 예.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304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저는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약간 무슨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핸드폰을 항상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니고 바지 허리 부분 아세요? 거기에다 핸드폰을 항상 꽂고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 주머니 쪽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더니 핸드폰 없네? 아직도 안 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딱 봤는데 마스크를 딱 벗었거든요. 벗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은 제 이름 알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식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냥 학교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비 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네? 막 이러면서 되게 반갑다. 우리 몇 년 만이지? 3년 만인가? 근데 난 너 3년 내내 보고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가워.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왜 나 여기 내려왔냐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막 저를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저희 집이랑 똑같은 원룸 구조에 그 녀석 그 침대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건데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 그 돌비남고 다녔었고 근데 난 너랑 동갑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진짜요? 왜냐면 그때서부터 이제 약간 반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실 나는 나이가 하는데 나이를 얘기했는데 저보다 7살이 많은 거예요. 뭐야? 그때 당시에 사실 교복을 다 챙겨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녀석이 약간 교복 색깔이랑 비슷한 슬랙스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저한테 이제 돌비남고라고 속이면서 따라다녔었으니까 그 바지만 입고 이제 저를 항상 따라다녔었어서 그냥 돌비남고 다니는 백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7살 많으니까 저 고2 때는 25살이었던 거고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21살이었어가지고 저보다 그때 28 정도? 그렇겠네요. 됐었을 예, 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알겠다. 이제 그러면 나 집에 가봐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냥 너무 멘붕이 오니까 나 집에 가봐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않겠냐. 내가 여기 너 왜 데려왔을 거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질문을 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걸 왜 질문하지? 하는 것들만 물어보는 거죠. 오. 그 전에 내가 상냥하게 굴 때 좀 잘 따라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 네가 그냥 3년 전에 나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줬으면 됐었잖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순간 들었던 게 그때도 지금도 나는 핸드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그렇구나 하고 저한테 피곤한데 잘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난 잠 안 오는데 하니까 알겠어 하고 갑자기 그냥 제 손을 깍지 끼듯이 잡는데 손바닥끼리 마주하는 거 말고 제 손등 쪽으로 해서 손깍지를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사람이 손을 꽉 쥐고 있는 이상 제가 손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뿌리쳐지는 거죠. 그렇게 꽉 찐 상태로 그 자식은 잠들었어요. 근데 이게 잠들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집념이 엄청 대단하다고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한 2-3시간을 잤어요. 예. 그때 동안 전 이거 빼려고 엄청 손가락 하나하나 막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이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녀석은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키가 190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악력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면서 저는 이제 2-3시간 만에 진이 완전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눈이 돌았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전까지는 되게 막 태연하게 굴었다 치면은 갑자기 이때부터는 그냥 완전 다른 자. 저는 사실 그 전에 빙의된 사람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결이 달라요. 이건 인간이 돌아버리니까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뭐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가 내면서 저를 걷어찼어요. 근데 제가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이제 침대에서 저 손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제 저는 그 사람 등을 보고 그 사람은 제 등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풀리다 안 되니까 침대에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걸쳐놓고 좀 바닥에 반 이렇게 걸쳐서 침대에 이렇게 등받이해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무기력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손 꽉 잡은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로 제 그냥 옆 볼이랑 옆 통수라 해야 되나? 거기를 그냥 완전 걷어찼어요. 근데 이게 발로 찬 게 아니라 그 무릎 접어서 무릎으로 차는 거 니킥을? 아세요? 네. 무릎으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전 옆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손이 돼 있으니까 손 이렇게 되면서 어깨도 뒤로 꺾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팔도 그렇고 머리도 맞았잖아요. 옆에 완전 그냥 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넘어졌는데 그 와중에 넘어지면서 제가 배를 만져봤어요. 핸드폰 잘 있는지 보려고.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 만져봤는데 핸드폰은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핸드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퍼짐한 상의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랬어가지고 예전엔 오브바지라고 딱 달라붙는 오브바지에다가 펑퍼짐한 옷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배에 이렇게 꽂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무튼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만져보니까 핸드폰 있고 아 다행이다 했는데 얘가 그러면 화장실 가거나 빈틈만 보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하루가 꼬박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약간 띄엄띄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냥 뭔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좀 잔 것 같아요. 아, 예. 약간 정신을 잃었는지 기절을 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예. 맞다가 좀 지쳐서 잠들고 막 울다 지쳐 잠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이제 사실 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사는 친구는 그 편의점 친구란 말이죠. 근데 편의점 친구가 제가 이제 맨날 출석 체크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제가 본가를 간다고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하거나 하는데 이제 핸드폰은 켜져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핸드폰 켜져 있는 거 이제 전화 통화는 가는데 안 받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핸드폰이 아마 무음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진동이 울리거나 하지 않고 이제 저는 그 녀석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약간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었다 했잖아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면은 같이 다니는 학원 사람들 중에 먼저 합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했던 사람 중에서 자기랑 엄청 친했던 형이 이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파출소 같은 개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그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여자다. 근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의점 CCTV에도 찍혔고 내가 사는 원룸에도 찍혔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사실 성인인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인데 하룻밤에 이게 뭐 실종 신고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뭔가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고 느꼈었던 게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여자분들이 납치를 된다든지 그리고 그때 약간 힘매매 이런 것들이 조금 활기를 칠 때였어가지고 이게 뭔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간 안에는 가서 잡아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아 일단은 그러면 내가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파출소에 있는 사람이 먼저 출동을 하게 한번 해볼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계속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했는데 제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파출소 직원분이 뭔가 심각하다는 거를 약간 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CCTV 영상이랑 저희 원룸 CCTV 영상이랑 이런 걸 다 따가셨어요.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인 거를 확인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유력하다. 그리고 증인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해. 진짜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걸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핸드폰 추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그 CCTV랑 이것저것을 막 다 종합을 해보던 중에 어떤 차 블랙박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편의점 제 친구 말고 그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이 항상 그 편의점 골목에서 저희 원룸이 보이게끔 차를 세워두셨는데 그 차가 좀 큰 차였어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각에서 보이는 각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오지 않았는데 불이 켜졌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 친구 이때 본가 갔었는데 왜 여기 불이 켜지냐 이런 걸 다 짜집기 해서 그때 이제 그 시간에 좀 비슷한 시간 혹은 그 불이 꺼지고 나서 그 다음 불을 꺼지는 그 시간을 계속 비교를 해서 봤나 봐요. 예. 경찰관 분이. 근데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게 그런 거 하나하나 사실 안 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비교해서 2층 꺼지고 나서 좀 한 1분 내외에 갑자기 3층에서 똑같은 라인에 그러니까 204호에서 꺼지면 304호에서 켜지고 그러니까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루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보고 304호에 뭐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예. 그 경찰관 분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이제 304호로 왔어요. 띵동 눌렀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 전까지는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원룸이면 사실 방음이 엄청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작게 말하다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약간 지금은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약간 너무 지쳤고 너무 약간 울먹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니까 약간 외계어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막 살려달라는 식으로. 아이고. 이제 밖에 있던 그 경찰관 분이 제가 이제 CCTV랑 뭐 이런 걸 봤을 때 여자분이시고 혹시 약간 뭔가 추행을 당했거나 그런 쪽에 폭행을 당했을 수 있으니까 여자 경찰분이랑 남자 경찰분 한 분씩 해서 동행을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오셔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안에서 안 열어주면. 근데 그분들이 그걸 깨부술 수가 없대요. 맞아요. 법이 또 있어.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 친구가 문득 든 생각이 경찰관 분이 부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면 아닌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 친구가 그 문을 부숴서 들어왔어요. 오.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무릎으로 니킹 맞았지, 머리 계속 뜯겼지, 그리고 계속 얻어맞고 했으니까 얼굴에 그냥 대놓고 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 다 터져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약간 말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 계속 뭐지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이제 그 제 친구 얼굴 딱 보고 그때는 진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기절하고 제가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병원인 거죠. 이거는 진짜 엄청 극적으로 되게 약간 다행이다 이런 느낌? 원래 약간 진짜 죽을 수 있었던 천운이다, 건데. 이거 천운.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방금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 친구 시점으로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사장님이 거기에 차를 안 대놓으셨다면 이런 것들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엄청 눈물도 나고 했는데 그 자식이 이제 신상 같은 게 다 털렸어요. 예. 왜냐면 제 친구가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경찰 공무원 학원이 약간 메인이 되는 곳이 있대요. 이게 이쪽이 유명하다 하는 뭐 노량진이면 노량진이 네네. 여기가 유명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식도 그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나이가 28,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었는데 5년째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떨어지고 이러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게 그 전부터 이렇게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했던 역사가 되게 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말고 피해자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솜방망이 처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합의 보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토킹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네, 맞죠. 근데 이번에 제가 걸린 거는 폭행이 걸려 있었잖아요. 강금 폭행이 지금. 그쵸. 심지어 그 안에서 24시간 넘게 그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게 다 증거가 남았고 경찰이 현장을 목격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서 그 자식은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1년 반 정도? 에?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뭔가 사실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무기가 아니어서.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맨손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그런 게 추가가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구형받았던 건 되게 컸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벌금도 내고 돈도 내고 해가지고 아마 감해진 게 이제 1년 반이었고 네. 그 친구는 이제 경찰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거 사연을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황을 좀 알아봤는데 네. 대구에 있대요. 지금? 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게 그 자식이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서 전 친척들이랑 좀 가깝게 지냈는데 친척 중에서 동갑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시골 특이 뭐냐면 건너 다 알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이니까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제가 그 친척 오빠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아냐? 하니까 안 돼요. 축구를 같이 했었대요. 그 조기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했어서 그 사람은 안 돼요. 직접 얼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친척 어른들한테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걔 지금 대구에서 있다. 대구에서 카페 알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한다. 네. 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는 이걸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약간 정상적으로 사는 게. 예.
저는 사실 지금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이게 아, 트라우마였어가지고.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옷 차림새랑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밖에 다니면 사실 약간 좀 움찔하는 순간이 많아요. 요새는 네. 그런 사람들 흔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그거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고, 왜냐면 저는 이제 끝까지 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었고, 지금 갱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거 봤고, 그리고 사실 그 나이 됐는데 아직 뭐 연애한다, 뭐 결혼했다 이런 거 당연히 못 들어봤고, 뭐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얘기했으니까 좀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얼마나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서 중간중간 목소리 떨림도 느껴졌어요, 정말로. 좀, 약간.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는. 그래서 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호랑곰님.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안 좋은 기억을 줬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분명한 범죄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갱생이 안 돼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90%예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카페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와, 거기 또 여자들 많이 오니까 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지금 고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야, 근데 그 친구분, 그 경찰 공무원 준비하셨던 그 친구분이 진짜 그분이 안 계셨으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사실 그 친구는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고, 네네. 걔는 지금 경찰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 이런 분이 경찰을 하셔야지. 맞지? 네. 네. 경찰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자주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네네네. 그래도 네. 종종 연락은 하는 편이고, 왜냐면 제 생명의 은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뭐 직접 만나면 이렇게 얘기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나면 제가 밥은 사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발빠른 대처. 그리고 경찰분들도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희 사연에서는 굉장히 경찰분들이 욕을 많이 먹을 만한 상황들이 나온 적도 많아요. 아, 그쵸. 네, 절대 그렇지만도 않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경찰분들도 진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켜주시는 분들,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였고, 그리고 문을 부시지 못하니까 이거 내가 부시면 괜찮죠? 하고 부시면 차라리 그냥 기물파손죄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원룸 처음에 이게 동네 어딘지 안 밝힌다고 얘기했던 게, 원룸 네네. 주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제가 이제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문 약간 파손된 그런 비용을 하나도 안 물으셨어요. 야, 또 좋으신 분이네, 그분도. 네, 그래서 네. 이제 엄청 고마웠었어가지고, 네. 동네도 어딘지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랑곰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시는데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시면 또 이런 피해를 입으실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호랑곰님도 조금이나마 그 트라우마를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스토킹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감금과 폭행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무리 호랑곰님의 키가 여성분이 170이라고 하셔도요, 남자가 190이면 남자 170에 여자 150이란 소린 거예요. 20cm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도 더 체감이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납치 폭행은, 납치 감금 폭행 자체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연을 마쳐봅니다. 감사합니다.